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6주차 인쇄 광고 동영상 수업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 하셨나요? 예, 소중한 한 표 주권 행사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그 주제로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일정하게 만든 그 인쇄물이 있어요. 요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를 딱 정리한 이제 인쇄물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이제 뭐 PPT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다 보니 그래도 여러분들 그 실제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답답한 환경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모니터 안에서 만나는 환경이 그렇게 좀 이렇게 넓거나 이렇게 공간감 있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 인쇄 오늘 강의할 내용을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 PPT 자료를 아예 새롭게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글자 그대로 이제 제목은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의 이해입니다. 표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이제 어떤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광고와 뭐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광고, 즉 종이에다가 어떤 인쇄하는 것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빛으로, 즉 모니터로 보는 것,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 과목의 과목명처럼 인쇄 광고, 즉 종이에다가 찍어내는 그림, 꼭 뭐 광고만 찍어낸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낱장이 모여가지고 책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사진이 모여가지고 사진첩이 되는 거고, 뭐 낱장이야 그대로 낱장이지만 그거를 모으면은 하나의 뭐 사진첩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카탈로그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인쇄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종이에다가 무엇인가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 그 인쇄 용어죠. 어떻게 보면은 인쇄 용어, 그 인쇄 용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이제 쉽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어떤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사실 그 인쇄 광고하고 여러분들 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이 그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 수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고 과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게 두 과목을 좀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얘기하는 그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뭐 어떤 그 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뭐 사진기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도 색이 중요한 거고 인쇄를 할 때도 사진이 중요한 거고 어떤 뭐 사진 해상도 인쇄에 있어서 해상도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뭐 다양한 부분이 컬러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부분도 그 지금 꼭 인쇄 광고 뭐 그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 두 과목에 별도로 나눠서 언급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교차돼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쇄 광고 수업 시간 타이틀에 지금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하지만 나중에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 시간에 강의할 때도 지금 다루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좀 오버랩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 그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이 지금 인쇄 광고하고도 많이 그 맞물린다. 이런 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볼게요. 미리 지금 이 시간에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색에 대한 기본 이론 RGB, CMYK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1학년 때 그 색채 실습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색상에 대해서 RGB, CMYK에 대해서 그 빛으로 만들어지는 색, 그 물감으로 만들어지는 색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별도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아마 디지털 포토 앤 프린팅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그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의 이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그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PPT 자료로 한 25, 6장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오늘 하루에 다 그 다루지는 못하고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분량인데 요거를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한 2회차 나눠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자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좀 강의 분량도 뭐 한 2, 30분 안에 다 이렇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한 두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그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 보면서 개개인별로 보면서 좀 더 이해시키고 물어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더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미리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봐야 되는 내용이라 제가 어떤 그런 그 그림으로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과해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한번 뭐 서론이 길었네요. 예, 강의를 그러면은 인쇄 관련 필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그 1도 인쇄, 그다음에 옵셋 인쇄, 그다음에 디지털 인쇄, 그 실크 인쇄, 오시, 도무송칼, 라운드 커팅, 형압, 박, 홀로그램 인쇄, 코팅, 미싱, 팬텀 컬러, 제본, 이제 이런 부분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오시, 도무송칼, 라운드 커팅, 형압, 박, 뭐 코팅, 미싱 이런 건 이제 어떤 인쇄를 한 다음에 후가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가공. 굳이 뭐 제가 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옷을 잘 입고 뭐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뭐 넥타이와 핀을 무엇을 끼거나 뭐 그 화장을 한 다음에 뭐 귀걸이와 뭐 머리핀을 뭘 어떻게 더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분위기가 또 그 달라지잖아요. 어떤 뭐 음식도 있으면은 양념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치느냐에 따라서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을 또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도 또그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후가공, 쉽게 말해서 책이 그 용도에 따라서 더 그 어떤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더 부각을 시킬 때 쓰는 그 후가공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여튼 목차는 이렇고요. 이제 1도 인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글자 그대로 한 가지 색으로 인쇄를 한다는 게 1도 인쇄입니다. 별색 인쇄죠. 별색 인쇄, 별도로 만든 색이 될 수도 있고요. 글자 그대로 한 가지 색으로만 인쇄하는 방법, 옵셋 인쇄에 비해 저렴하지만 색상 수는 제한이 있죠. 한 가지만 찍으니까 뭐 흑백이면 흑백,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다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색으로만 인쇄하면 2도, 세 가지 색으로 인쇄하면 3도 인쇄인데, 3도 이상은 사실 그 옵셋 인쇄, 별도의 그 잉크를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찍는 인쇄 개념으로 가야지 효과적인 거고, 이제 그 1도 인쇄라는 거는 한 가지 색이나 두 가지 색, 그렇게 이제 사용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옵셋 인쇄에 비해서 특정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색이나 은색 등 별도의 그 특별 색상을 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옵셋 인쇄에 비하여 특정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꼭 한 가지 색깔을 쓰되 이 색깔로 만들어야지 찍어야지 할 때는 자기가 그 색깔을 조색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을 이제 어떤 인쇄소에다가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샘플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뭐 흑백으로도 이렇게 흑백 명암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형태를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레이저 펜으로 해야지 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그 잘 보일 수가 있죠. 낙서가 돼 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레이저 포인터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뭐 종이컵이라든가 어떤 뭐 다른 인쇄물에도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쭉 찍은 거예요. 빨간색하고 흰색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즉 1도 인쇄로 할 때는 배경색,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종이의 배경색과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색, 즉
배경색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 두 가지, 즉 이 색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레이저 포인터로 하니까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옵셋 인쇄라는 거. 이 옵셋 인쇄라는 거가 사실은 대부분의 인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책자라든가 책, 잡지, 이런 대부분의 책들이 옵셋 인쇄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대량으로 인쇄되는 그 인쇄물들, 그 천연색으로 나오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끔 마트에서 할인한다고 이렇게 날라오는 종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옵셋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색을 조합하여 풀컬러를 구현하는 평판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풀컬러를 구현하면서 대량으로 인쇄가 필요하는 작업에 주로 쓰이게 되는 인쇄 방법이고요.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활용하는 개념이고요. 인쇄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인쇄는 필요 없고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쇄에 계속 어떤 그런 미디어 장비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장치가 어떻게 원리로 들어가고 그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아날로그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생략이 되고 그 디지털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구체적으로 옛날에 아날로그적인 그 방법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개념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네 가지 색을 조합하여 풀컬러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이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곳에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필름판이라고, 그 최초에 이제 그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것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인쇄하기 위해서 어떤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감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판인데 어떻게 물감이 묻는 부분과 안 묻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쇄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물처럼 물이 닿아 있어 가지고 잉크가 안 묻는 거고, 인쇄를 해야 될 부분은 형상에는 잉크가 닿아서 그 닿아 있는 인쇄판이 이제 종이를 밀고 지나가면은 그 형상이 이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크게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쉽게 그 화면으로 된 동영상으로 구현된 그런 설명 화면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좀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색이라는 거는 빨강, 파랑, 노랑이면은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흑백 프린터, 흑백 레이저 프린터 왜 있어요? 검정색으로만 인쇄하면 되니까 검정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강, 노랑, 파랑 잉크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잉크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이 필요할 때는 검정 잉크를 쏴주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쇄기에 들어가는 잉크는 크게 네 가지 색상이 들어간다. 즉 색의 기본 색상이 빨강, 노랑, 파랑 플러스 검정. 그래서 CMYK, 이것도 나중에 그 컬러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C는 시안, M 마젠타, Y 옐로우, K는 블랙입니다. 블랙. 왜 그 뒤에 K가 블랙이냐면은 B로 하게 되면, 앞 글자로 하게 되면 B로 시작하는 그 색 컬러가 또 있잖아요. 블루도 B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컬러의 끝에 있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종이가 이제 여러 인쇄기를 거쳐서 들어갈 때, 자,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프린터, 우리가 한 종이를 A4지를 한 장씩 넣잖아요. 그리고 한 장씩 이제 인쇄가 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인쇄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 두루마리 그 휴지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그 인쇄기에도, 우리 출력실에도 그 각 사이즈별로 이제 롤로 된 롤지가 있거든요. 몇십 메타로 된. 우리가 어떠한 사이즈로 얼마만큼 뽑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한 장씩 규격화된 종이를 계속 끼워 넣을 수 없으니까 롤로 된 종이로 이제 인쇄를 걸면은 내가 필요한 수량만 이제 걸어 놓으면은
계속 빈 종이가 이어져 있는 종이가 그 휴지 두루마리 뽑듯이 나오면서 계속 인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긴 종이들이 쭉 이 롤을 타고 나가면서 이 잉크가 이 잉크판이 묻어 있는 이 드럼 이 드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로 인쇄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CMYK 컬러로 인쇄를 해야 되니까 총 그 종이가 네 곳의 어떤 롤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컬러로 인쇄가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뭐 노란색이 찍히고 그 다음에는 뭐 파란색이 찍히고 그 다음에는 뭐 빨간색이 찍히고 검정색이 찍혀 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그 옵셋 인쇄기계입니다. 옵셋 인쇄기계. 여기 이제 보면은 빨강, 노랑, 또 약간 빨강, 파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잉크젯 프린터 보면 육색 잉크라고 그래가지고 6가지 잉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즉, 두 가지 색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 별도의 무슨 뭐 이상한 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색을 나눠 가지고 더 고품질로 찍기 위해서 빨간색을 좀 그 핑크색하고 실제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또 밝은 그 스카이블루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 가지고 잉크를 나눠서 인쇄하게 되면은 더 풍부하게 인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어떤 그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갖다가 좀 더 분리해서 인쇄를 하느라고 장비가 좀 길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옵셋 인쇄 구현 원리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 가면은 이 벽에다가 옵셋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저기 그빔 프로젝트 이렇게 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지 않은 한 2분 정도 되네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컬러 프린터 있죠? 그 개념인 거예요. 총천연색을 뽑기 위해 찍어내기 위해서 그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3원색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K 검정색이 이제 필요해서 총 그 흰 종이가 이 네 군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종이를 원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백색지. 네, 백색지를 이제 처음부터 지나가게 되죠.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우리 프린터로 따지면은 그 잉크 있죠? 잉크. 각각의 노즐에 해당하는 그 잉크 롤에다가 이제 잉크를 붓는 작업이 나오고요. 이제 빈 종이를 올려주고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그 빈 종이가 계속 지나가는 수도 있고 이제 낱장 미리 재단이 되어져 있는 종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단이 되어져 있는 종이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법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장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파란색이 찍혔고 지금 이제 빨간색이 찍혀서 어느 정도 컬러화가 됐죠. 이제 노란색까지 찍혀야지 총천연색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 종이는 마지막에 노란색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 이제 풀 컬러의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막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원하는 수량만큼 이쪽에 이제 그 인쇄물이 쌓이는 거겠죠. 자, 이제 대충 인쇄가 되셨나요? 예. 예. 요렇게 그 실제 동영상으로 그 옵셋 인쇄기가 어떠한 그 원리와 그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그 여기 화면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같이 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던 아니면은 요거를 더 핵심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할 때쯤이라든지 라이브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인쇄 디지털 인쇄는 글자 그대로 디지털 인쇄죠.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옵셋 인쇄는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판을 만들어야 돼요. 잉크가 묻을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드는 아날로그적인 그 단계가 하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인쇄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데이터 있죠. 그거를 그냥 엔터 누르면은 바로 그 데이터가 프린터로 가가지고 그 프린터의 어떤 그런 그 레이저 어떤 조사 방법이든 어떤 그런 그 종이에다가 잉크를 분사하는 어떤 디지털화된 방법에 의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를 아니면은 작업한 데이터를 USB나 어떤 저장 장치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어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다가 명령만 내리면 바로 인쇄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디지털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옵셋 인쇄시 필요한 인쇄판 제작 과정이 생략된다. 대량 인쇄시 제작 단가에서는 좀 불리하다. 개인용으로는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요즘 출력서나 복사 가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도 좋아야 되고 또 대량으로 뽑아야 되니까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게 거대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뭐 고품질의 그런 그 대형 레이저 프린터겠죠.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레이저 프린터, 여기는 이제 잉크젯 프린터, 이거 뭐 스캐너까지 같이 있는 이제 그 복합기 같은데, 이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왜 두께가 이렇게 어느 정도 클 수밖에 없냐면, 아까 그 옵셋 인쇄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흑백 프린터는 그냥 검정 잉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칼라 잉크가 뭐 보관되거나 지나갈 자리가 필요가 없죠. 근데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 그 안에 이 프린터 안에도 그 드럼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빨간색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빨간색 드럼, 노란색 드럼, 그 다음에 파란색 드럼. 그래서 종이가 그 롤을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레이저에서 분사된 그 정확하게 어떤 레이저에 의해서 그 형성된 이미지가 그 종이에 각각의 이제 그 색깔 분말가루가, 좀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그 이미지들을 쏴줘가지고 종이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레이저 칼라 레이저 프린터에서 종이가 출력물이 나올 때는 그 흰 종이가 그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 그 드럼, 컬러 드럼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출력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 약간 두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잉크젯 프린터에 어울리는 이제 삼원색과 검정의 잉크를 정밀헤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종이에 그 직접 분사를 하죠. 여러분들 잉크 많이 갈아 봤을 거예요. 그 개인용 프린터 여러분들 출력 작업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잉크 노즐을 보면은 이 위에 이제 초정밀하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무수하게 많은 구멍이 있죠. 이 안에 어떤 이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잉크를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잉크가 나오는 분무기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그 잉크가 나오고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 잉크 통 안에 잉크도 들어있고 이런 전자 제어를 하는 회로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잉크 값이 좀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생 잉크라든가 무한 공급기를 쓰는데, 요렇게 이제 낱개로 된 잉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비싸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프린터 제조회사에서 프린터 가격은 별로 안 하는데, 우리 보면은 프린터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잉크 몇 번 새 걸로 사서 바꾸면 되게 비싸잖아요. 뭐 잉크로 장사한다는 말도 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요렇게 여러 가지 색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네 가지 내지는 여섯 가지 색상의 잉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소위 잉크젯 프린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프린터의 작동 원리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너는 드럼에 탄소 형태의 가루를 묻히고, 이 가루는 이제 각각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저 유닛, 광학기 레이저 유닛이 인쇄 내용을 빛으로 드럼에 발사하여, 즉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그림이나 글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 레이저가 그 빛으로, 레이저 빛으로 드럼에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빛에 묻은 그 토너 가루만, 그 토너 가루가 그 빛에 닿은 토너 가루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묻은 토너가 쭉 말려오는 종이에 이제 닿아가지고 이제 고열로 이제 압축을 하면 그 토너 가루, 그 색상 가루가 그 종이에
그 탄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종이에 이제 묻는 거예요. 종이에.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을 이제 빨강, 노랑, 파랑, 뭐 블랙까지 네 번, 그 드럼을 네 번 왔다 갔다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컬러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아까 여기 앞장에 봤을 때 여기 왜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두꺼운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이렇게 잉크 저기 막 레이저 토너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백으로 뽑게 되면 그냥 검정색으로 된 내용만 뽑게 되면은 이 빈 종이가 여기를 어쨌든 들어가긴 할 텐데 검정색의 롤에서만 가루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검정색이 이제 검정색 부분이 이미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레이저 프린터의 그 작동 원리를 보면 이렇게 빈 종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레이저에서 쏴주는 어떤 이미지가 감광 드럼에 묻고 토너 가루가 묻은 상태에서 레이저가 그 이미지를 토너 가루를 태워가지고 그 토너 가루를 이제 고열로 압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설명을 글쎄요, 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본다거나 그 제 이야기를 저기 머릿속에 잘 담으면서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물론 또 대면 강의할 때 제가 충분히 또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실크 인쇄. 실크 인쇄는 일종의 공판화 기법. 바꿔 말해서 공판화가 뭐예요? 뚫려 있는 거죠. 내가 이 종이가 있으면 어떤 모양을 그 구멍을 펀칭을 내면 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다가 이걸 얹고 잉크를 쫙 밀면은 반전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오겠죠. 물감이 그대로 빈 곳만 통과를 하니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한 재료뿐 아니라 병이나 컵, 원뿔 형태 등의 원통형 측면에도 인쇄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잉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쇄 시 표면의 압력이 작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제품에도 인쇄가 가능하며 실크 섬유의 유연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에 직접 인쇄가 가능하다. 1, 2도 정도의 소량 별색 사용에 유리하며 기념품 등에 많이 사용한다. 자, 이렇게 또 이미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쉽게 보는 이런 볼펜 같은 거 있죠. 여기 보면 이거 다 실크 인쇄예요.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레이저의 인쇄라든가 뭐 타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량으로 좀 저렴하게 기념품 같이 좀 팍팍 찍어내야 되는 거, 요런 부분들은 요런 것들은 요런 실크 인쇄를 사용을 해요. 실크 인쇄 기법을 사용을 해요. 굉장히 그 작업하기도 쉽고 단가도 싸고요. 물론 약간의 좀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노가다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게 또 자동화된 것도 있어요. 자동화된 것 시스템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실크 인쇄는 작업하기가 좀 용이하고 제작 단가가 좀 저렴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재료에 쓸 수가 있다. 이런 동판 같은 거에도 찍어낼 수가 있고 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있죠. 전자제품 같은 거에도 이렇게 그 인쇄한 것 같은 이런 그 기법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그 실크 인쇄, 어떤 유성 잉크 같은 거 있죠. 그 자동차 페인트 같이 금속이나 어떤 플라스틱에다가 딱 한번 묻으면은 견고하게 달라붙는 잉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 실크 인쇄의 방법과 원리를 제가 한번 좀 영상을 한번 이해하기 쉬운 영상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뭐 흔하지도 않았었고 뭐 레이저 프린터, 뭐 출력소, 뭐 컬러 프린터 하려면 어디 시내 전문 출력소 가가지고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내고 스캔 같은 거 하나 고해상으로 받으려고 해도 뭐 이미지 하나당 5천 원, 만원 한다는 시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커다란 포스터라든가 이런 그림 같은 거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실크 인쇄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작업했었던 그런 그 결과물들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할게요. 여기 이렇게 실크, 탄력이 높은 그 실크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감광을 한 다음에 그 실크천을 나무 틀에다 넣고 잉크를 놓고 이렇게 이제 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크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은 처음에 내가 어떤 찍고자 하는 영상을 촬영 내지는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단순하게 흑백으로 만들어야 돼요. 흑백으로. 그래서 흑백 필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흑백 그 먹으로다가 필름 작업을 합니다. 즉 이거를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현상을 하는데 투명한 그 필름에다가 현상을 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정색으로 이제 프린팅을 하고 이 투명한 필름지를 이 실크판에다가 투명한 실크지에다가 놓고 이제 그 감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실크천에다가 잉크를 살짝 도포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명암을 가진 흑백 필름을 놓고 위에서 이제 어떤 그런 빛을 쏴주면은 이 빛이 들어간 곳은 타버립니다. 잉크가 타가 그 감광 그 감광액이 이 초록색으로 된 이 감광액이 타가지고 단단하게 고체화가 됩니다. 즉 이 실크의 넓은 면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정색 잉크로 된 부분은 빛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광액이 계속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감광이 끝나면은 그 실크판을 물로 씻어내면은 이 검정색 잉크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 감광액이 물로 씻겨 나가 가지고 뻥 뚫리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잉크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인쇄를 할 때 이 실크판을 이제 이 옷이라고 그러면 이 옷에다 대고 검정 잉크를 부어서 이 스키즈로 이렇게 쫙 말아 밀면은 여기에 이제 비로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크 인쇄가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좀 가렸네요. 예.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실크 인쇄트를 만들고 감광액을 이제 뿌리고 그 위에 명암을 가진 흑백 필름을 넣고 감광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잉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실크판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잉크를 넣고 스키즈로 물감을 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이 되나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참고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노란색을 또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면은 이렇게 컬러 효과를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컬러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 보셨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좀 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오시 이거 일본 말이에요. 다 인쇄 용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게 많아가지고 특정 모양의 접는 부분에 미리 압력을 가해 누름 자국을 넣는 것. 접힘이 필요한 종이의 두께가 두껍다면 누름 자국을 넣어줘야 쉽게 접히고 인쇄 부분이 갈라지는 걸 막을 수 있음. 과자 상자, 봉투에 접는 부분, 제품 포장 패키지, 우유곽 위쪽을 보면 쉽게 볼 수 있고 페이지가 많은 책을 만들 때도 표지 왼쪽 부분에서 누름 자국을 찾을 수 있음. 요거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패키지라든가 책을 만들었을 때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 접히기 좀 쉽게 그 접힌 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그 자국이 있으면 접기가 편하잖아요. 포장지도 그렇고 이런 책 표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그 리플렛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그 처음에 그 어느 정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접을 때 힘들잖아요. 일정하지도 않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옷이라고 볼 수가, 요런 것들이 이제 옷이라고 합니다. 지금 옷에서부터가 이제 그 후가공 효과인데, 좀 이제 강의가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맞추는 게 좀 능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강의는 인쇄 실무 영상 강의는 여기 그 50까지 아까 옵셋 인쇄, 디지털 인쇄, 뭐 그다음에 실크 인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고 후가공 들어가기 맨 첫 번째 50까지 그 여러분들한테 옷이에 대한 후가공 옷이라는 후가공 명칭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끊어서 지금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인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시겠죠? 옵셋 인쇄의 어떤 원리, 그 다음에 또 실크 스크린이 어떤 원리, 실크 스크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화면을 통해서 참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요 영상들 제가 또 어떤 축약을 하든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다음 시간이든 언제 요약해서 좀 쫙 빨리빨리 또 스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요 다음 부분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아마 도무송 목형 칼, 예,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